321번. 예, 오늘은 321번부터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아닐 것, 무엇이 아닐 것 이렇게 나오고, 322번은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323번은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신축 배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그래서 신축 배관은 이렇게 구부려질 수 있는 그런 배관을 신축 배관, 현장 용어로는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324번은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무엇인지 가지배관 밑에 하고 구경이 4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3번에 끊어야 되겠네. 321번의 답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거니.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쪽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가스계 소화 설비 쪽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고, 322번은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교차 배관 위에 가지 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기돼서 양쪽으로 가지 배관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쪽 가지 배관 8개 이하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해야 된다. 8개라고 하더라도 가지 배관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 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m 보니까 S는 이하로 코사인 45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대략 한 3m만 나오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3m만 잡아도 8개면 24m잖아요. 그러니까 헤드가 8개라고 하더라도 가지배관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3번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배관을, 그래서 이제 헤드를 가지배관에 설치하는데 가지배관과 그 헤드 사이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능 인증, 제품 검사에 맞게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 기준입니다. 가지 배관은 이렇게 설치하세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24번은 가지 배관 밑에 설치하고 구경은 40 이상. 그 다음에 325번은 호수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 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호수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호수 접결할 수 있는 그런 나사식, 그리고 그게 아니면 고정 배수의 배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26번은 가지 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 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그래서 좀 전에 가지 배관하고 헤드 사이에 이제 그 배관을 할 때는 가지 배관 위에서
분기해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6번까지 답을 봐보면 324번은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그래서 교차 배관을 보통은 교차 배관 위에다가 가지 배관을 설치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수평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수평이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연결했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지 배관 이렇게 설치하는데 수평이라는 말은 그 위치가 수평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아니면 가지 배관 밑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지 배관이 교차 배관 위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차 배관의 구경은 최소 40mm 이상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25번에 나오는데 청소구는 교차 배관 끝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그래서 청소구라는 것을 교차 배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개폐 밸브 그게 청소구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 앵글 밸브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폐 밸브니까. 또 40mm니까 옥내 소화전 앵글 밸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폐 밸브 그게 청소구니까 열어서 청소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폐 밸브를 호수 적결이 가능한 나사식, 그러니까 이제 옥내 소화전 앵글 밸브, 이제 그게 아니면 고정 배수 배관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끔 뭔가 실수로 아니면 평상시에 문제가 있어서 준비 작동 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측에 물이 꽉 차니까 그 물을 빼줘야 되니까 이제 이 호수 적결식 나사식에다 옥내 소화전 호스를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배수구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틀면 그 배관에 물이 쫙 빠지죠. 그렇게 해서 물을 빼요. 점검하다가도 뭐가 잘못돼서 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방어구역 내에 감지기가 작동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거 찍었는데 잘못돼서 옆에 것이 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점검하다가도 물이 막 넘어가니까 이제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수금지 장치 쪽에서도 물을 빼주고 양쪽에서 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빨리 빠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326번은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래서 상향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향식은 이제 잘못하면 그 구멍이 이물질 막혀버리니까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서 헤드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차 배관, 청소구, 헤드, 이렇게 세 가지 설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27번.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금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그래서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금지 장치 작동, 그 다음에 음향 장치 경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328번은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면 바로 음향장치가 경보된다라는 것입니다. 329번은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제 뭐 자탐이든 뭐든 음향장치는 기본이 25m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부분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그래서 사이렌이 이제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막 세 개일 수도 있고 수평 거리 계산해서 사이렌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음향 장치는 이제 사이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30번은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그래서 주위의 소음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의 경보니까 뭐 이제 자동화지 탐지 설비의 경종 그런 것 구별 이제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331번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음향 장치를 이제 그 방호 구역이나 방수 구역에 설치하는 게 있고 수신기 근처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332번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제 이 내용이 전에 기준하고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화층, 몇 층에서 발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보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발화층, 그 직상층 그런 우선 경보. 그래서 답을 한번 봐보면 327번은 습식 유수금지 장치 또는 건식 유수금지 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래서 습식이나 건식은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하고 경보가 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8번은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그래서 준비 작동식이나 일제 개방은 이제 감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수금지 장치나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도 감지기가 작동하면 바로 이제 경보 음향 장치가 경보가 됩니다. 이제 물론 감지기 작동하고 그 이후에 유수금지 장치나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하면 또 사이렌이 울려요. 그래서 보통은 감지기 작동하면 경종이 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이렌이 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울립니다. 328번은 했고 29번은 유수금지 음향장치는 유수금지 장치 및 일제 개방 밸브 등의 담당 구역마다 설치하되 그래서 음향장치는 이제 담당 구역이니까 방호 구역이나 방수 구역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최소 1개 이상 그런 말이죠. 무조건 구역마다 1개 이상은 설치하는데 이제 수평 거리 따져서 25m 이하가 되도록 더 필요하면 이제 더 설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음향 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 장치를 경종 아니면 사이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은 보통 자동화지 탐지 설비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겸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자동화지 탐지 설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겸용으로 경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없으면 그냥 경종이 울리면 돼요. 사이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종 사이렌, 그 다음에 뭐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 331번은 이제 주 음향장치의,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 경종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음향장치. 이것도 겸용이죠. 자탐하고 겸용. 그 다음에 332번은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래서 이전에는 30층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이제 11층으로 다운됐죠. 그래서 11층만 이제 되더라도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16층이고, 그래서 이제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래서 제목이 스프링클러 설비 음향장치하고 기동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음향장치하고 더 관련이 있고 기동장치하고는 약간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설치 기준 쓰시오 하면은 방금 그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3번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이제 감지기에 따라서 동작한다라는 것은 감지기를 아무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습식하고 건식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334번은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할 것. 이제 단일 회로로 하면 안 되고 A, B 교차 회로. 335번은 수동 기동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수동 기동으로 사람이 직접 수동 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336번은 자동화지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준용할 것. 그 다음에 337번은 자동화지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발신기를 설치할 것. 그래서 발신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봐보면 333번은 담당 구역 내의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방호구역이나 방수구역 내의 그런 말이 되죠. 당연한 말이고. 334번은 화재 감지 회로는 그렇게 되고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335번은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 인근에서.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수금지 장치실이 있고 그 근처에 SVP가 있죠. 그 SVP에 수동 기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336번은 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자탐을 준용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화재 감지기는 다 자탐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37번은 화재 감지기 회로에는 이제 발신기를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발신기가 사실은 필요 없는데 왜 이 발신기를 설치하라고 하냐면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주차장이. 그러면 발신기도 없으니까 설치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으면 발신기 당연히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겸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이 이제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 아니면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338번은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살수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기본이 감열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감열은 열을 감지한다. 헤드가 열에 의해서 녹아줘야 개방이 되는데 감열 장애가 있다면 빨리 녹지가 않기 때문에 감열 장애도 들어가 있습니다. 339번은 그 상하 좌우에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개구부의 내층 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어딘가 상하 좌우에 2.5m 뺑 둘러서 헤드를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헤드가 이제 15cm 이하가 네 측면에서 가깝게 하라는 거죠. 가깝게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런 겁니다. 넘겨서 이제 340번에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이제 어떤 설비, 외의 설비에 상향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향식은 헤드가 천장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물질도 잘 안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더라도 쭉 빠질 수 있겠죠. 물을 빼면. 근데 하향식은 물을 빼더라도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제 동파가 될 수가 있어요. 겨울에. 그러면은 그 건식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이제 그런 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거기에는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상향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341번은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한쪽 벽에 설치하니까 측벽형이 되겠죠. 그래서 헤드 간격은 3.6m 이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342번은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감열부 그 녹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스키핑 현상이라고 옆에 헤드가 터져서 이제 그 물이 헤드를 적시어 버리면 감열부에 영향을 주니까 감열이 안 되니까 차폐판 설치해서 이제 방해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봐보면
338번은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래서 헤드가 살수 장애나 감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 339번은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에스컬레이터. 2층에서 3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가면 2층하고 3층하고 방화 구역이 돼야 되는데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계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그런 곳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상하 좌우에 설치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0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는 이제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죠. 습식이나 부합식은 이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물이 없으니까 건식, 준비작동식, 일찍 개방식은 물이 없으니까 상향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은 2차 측이 가압수가 있고 부합식은 2차 측이 부합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2차 측에 압력이 있고 습식은 부합식은 압력이 아니라 진공압이죠. 진공압. 진공압이라기보다도 마이너스 압력이죠. 마이너스 압력. 그래서 부합식은 이제 전에 저기 울산에 오신 분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다음에 설명해 준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부합식은 2차 측을 2차 측 배관 쪽에 따로 펌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2차 측이. 그래서 모든 층에 2차 측이 배관으로 이렇게 뭐 여가 1층, 2층, 3층 쫙 있다면 2차 측에 이제 그 2차 측으로 배관이 이렇게 따서 수직 배관으로 하나로 다 연결돼 가지고 펌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펌프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흡입축으로. 그 당기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걸리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설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가 안 가시려나? 2차 측에는 그냥 습식처럼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의 압력이 걸려 있잖아요. 플러스의 압력이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2차 측 배관을 다 펌프하고 연결해서 펌프가 이렇게 작동하면 그게 펌프의 흡입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토출축이 아니라 흡입축에 연결돼 있으니까 펌프가 작동하면 그 물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압력이 걸린다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부합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가압해주는 주펌프가 따로 있고요. 2차 측에 이제 마이너스 압력을 걸어주기 위한 펌프가 따로 있어요. 부합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가압해주는 펌프는 지하에 있고요. 부합용 펌프는 옥상에 있어요. 그래서 부합용 펌프가 아래에 있다면 당겨버리면 물 다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옥상에 설치해 놓고 흡입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펌프를 돌려주면 당겨버리니까 마이너스 압력. 그래서 이제 부합이다 그 말이에요. 부합식.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화재가 나면 그 부합 펌프가 정지가 돼요. 그리고 가압 펌프가 작동하면 그가 정압으로 될 거 아니에요. 부합 펌프는 병원이 계속 약하게 이제 필요할 때 돌죠. 필요할 때. 예. 있어가지고 예. 앞이 사면은 돌아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평상시에는 부합이지만 화재가 나면은 습식이 되는 거예요. 습식. 그래서 저번에 외웠던 것처럼 부합이다가 화재 발생하고 이제 정압으로 변하여 그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합식도 많이 설치합니까? 안 합니다. 잘 못 먹었다가 저도. 이제 있긴 있는데
요양도 많이 못 뵙겠네요. 이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예, 예. 이제 가끔 설치하고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341번은 이제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예. 측벽형을 할 때 3.6m 이내마다 342번은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그래서 헤드가 상부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을 뿌려버리면 아래 헤드는 적셔져서 감열부에 영향을 받으니까 차폐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뚜껑 그냥 이렇게 온판으로 해놓으면 차폐가 되니까 뭐 그게 차폐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만 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343번은 소방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그래서 소방 부하만 생각해서 이제 발전기를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344번은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 비상 부하의 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그래서 소방하고 소방이 아닌 비상부하 겸용으로 사용하는 발전기라는 겁니다. 345번은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이것도 소방하고 비상부하고 겸용이긴 한데 이제 소방부하만 따져가지고 사용하는 발전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343번은 소방 전용 발전기입니다. 소방 전용이니까 비상 부하 전용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소방 전용, 소방만 사용하니까 이제 소방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344번은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소방 부하하고 비상 부하 겸용이다. 같이 사용하는 발전기다. 그래서 2가지 부하를 다 합쳐서 발전기를 이제 만든다라는 겁니다. 설치하고. 그래서 비상 부하는 뭐 엘리베이터 그런 게 다 비상 부하죠. 345번은 소방 전용 전원 보존형 발전기. 그래서 소방 전원을 보존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소방 비상 부하 겸용인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비상 부하는 차단해버리고 소방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 전원 보존형. 그래서 제목은 자가 발전 설비 종류와 정의입니다. 자가 발전 설비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46번은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의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소방 부하하고 비상 부하의 전원이 동시 같이 공급된다. 348번은 비상 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 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부하가 걸리면 비상 부하까지 전기를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 부하는 차단해 버리고 소방 부하만
공급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46번은 소방 전원 보존형임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가 종류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 발전기는 소방 전원 보존형이다. 그런 걸 표지를 붙여놔야 되겠고요. 347번은 발전기 운전 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동작하면 소방부와 비상부와에 당연히 이제 둘 다 전기를 보내줘야 되죠. 겸용이니까. 이제 348번은 발전기가 전격 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까 위에서 거기 소방부와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소방부하만 그렇게 산정했는데 비상부하까지 전기를 보내주니까 이제 전기가 딸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차단한다라는 거죠. 비상부하는. 차단하고 이제 소방부하만 공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방전원 보존용 발전기 제어장치 기준입니다. 예, NFTC 기준이 제어장치 기준. 그래서 아마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소방 전용 발전기면은 발전기를 2대 설치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고, 근데 소방부와 겸용 발전기는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소방, 비상 둘 다 보내줘야 되니까는 이제 용량이 커질 것이고, 소방 전원 보존용 발전기는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점인데 비상시에는 비상부가 차단해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고, 아마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